무조건 뭐 서울이니까 좋다, 대전이니까 뭐 시골보단 좋다, 이런 게 아니라 내 사건 좀 잘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, 이거는 내가 직접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. 사실 그 부분은 안녕하십니까, 박종희 변호사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,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는 영역들에서 저희 사법 분야가 2위에 뽑혔습니다. 뭐 1위는 당연히 좀 예상하시겠지만 정치권이고, 3위는 교육과 관련된 영역이었어요. 언론에 대한 부분들도 늘 불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사법 분야에 대한 불공정은 사실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관예우라고 하는 단어. 제가 저희 와이프랑 같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이제 뭐 많이들 보실 것 같기는 한데, 그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. 지금 뭐 2탄을 하고 있는데, 자,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했던 소재가 정관예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. 뭐 부잣집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 금방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, 물론 이제 그게 뭐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, 일단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정관예우와 관련된 소재들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,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도 이런 뭐 변호사, 검사, 판사에 대해서 느끼는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제가 뭐 이 직종에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이랑 사이가 매우 좋다가도 사실 결과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의뢰인이랑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. 반대 상황들도 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영역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,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나서는 대충 하지 않을까, 뭐 실제 또 소송을 해봤더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들도 많더라. 결국에는 국민들이 소송을, 또 이런 형사사건을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이상 겪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, 정말 평범한 분들은 평생에 한 번, 두 번, 고작 이 정도 사건인데, 이때 이제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또 검사, 판사의 어떤 결과, 처분,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결국에는 사법제도는 역시 문제가 있구나, 좀 개선돼야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것이, 이제 내가 돈을 못 받았어.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놈을,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너는 사기꾼이다, 이렇게 해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. 물론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놓고,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인데, 도박한다고 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. 그러니까 뭐 부모님 치료비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도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, 뭐 그다음 돈을 빌려놓고 언제 갚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안 갚는 거죠. 내일까지 갚을게, 또 다음 달에 갚을게, 한 달 뒤에 또 한 달 뒤에 갚을게, 뭐 이런 방식들, 자꾸 이행기를 뭐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제가 보더라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,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어, 그러니까 사기 아닙니까,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세요.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. 이게 사기의 피해자가 용도 사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,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일단 사기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경우보다는 지인 사이, 뭐 친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, 학교 선후배, 뭐 이런 사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로 뭐 형사고소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잘 하지 않아요. 언제까지 그럼 내가 기다릴게 라는 식으로 시간을 뭐 1년, 2년 보내다 보면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. 결국에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,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어보신 분들은 뭐 법이라는 게 뭐 가해자만 보호하는 거 아니냐, 피해자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, 뭐 예를 들었을 때 노후자금이 다 없어졌는데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일단은 돈은 못 받을 상황이 되면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, 하다못해 징역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.
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법부 또 뭐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개선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.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뭐 이혼 소송에서도 나타나고 형사사건, 민사사건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게 돼요.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결과에 좀 중점을 줄 수밖에 없고,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뭐 그 반대에 있어서는 뭐 이제 이 법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과연 정관예우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. 뭐 젊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꼼꼼하게 잘 서면 작성하시고 증거관계 파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승소를 하시고, 반대 케이스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정관예우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법 분야에 대해서 불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결국 누가 사실 잘하는지, 쉽게 말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내가 이길 수 있는지,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변호사 선임하시기 전에는 좀 많은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고, 저희들과 관련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,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고 뭐 그럴듯한 정보를 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, 저는 뭐 그러한 방식보다는 직접 좀 방문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뭐 서울이니까 좋다, 뭐 대전이니까 뭐 시골보단 좋다, 이런 게 아니라 내 사건 좀 잘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, 이거는 내가 직접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. 사실 그 부분은 조금만 얘기해 봐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.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, 뭐 수많은 변호사 업체들, 뭐 법무법인, 법률사무소 대부분 다 마케팅 업체를 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고 법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은데, 뭐 저도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있다시피 변호사님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마케팅 업체에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 내용들만 보고서 하시진 마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, 정말 여기는 사무장이나 누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 맡아서 잘 처리해 주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시고, 이 변호사와 내가 잘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곳을 찾아서 좀 사건을 하셔야 돼요. 어차피 내가 매일 소송을 할 건 아니니까 이 사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면 그냥 뭐 여기는 뭐 광고를 많이 하니까 내가 여기는 좋은 사무실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희 사건들 중에 상당수도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여기 가서 하라고 했으니까 맡겼어. 그러고 나서 1심을 지고 옵니다. 근데 1심 상황을 보면 사실은 형편없어요. 뭐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나 싶을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. 근데 반대로 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사건 던져놓고 그냥 내가 돈을 줬으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, 중간중간에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좀 얘기도 해보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표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그렇게 하셨을 때 조금 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,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법 분야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저 역시 좀 안타깝고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,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좀 합니다. 사법 불신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